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 요 영상부터 2026학년도 2학기 세계사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앞에 배경 화면도 친구 한 명이 이제 그려줘가지고, 네, 요 썸네일로 아마, 앞으로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 중에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요 선사시대라는 것과 문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취 기준을 보면은 현생 인류의 삶과 문명의 형성을 생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들이 발생한 환경적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현생 인류의 출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현생 인류의 출현은 어디서로부터 시작이 됐냐라고 하면은 거의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첫 번째 살펴볼 거는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최초의 인류이면서 직립보행을 시작을 했고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바로 호모 에렉투스가 되겠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특징으로는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세 번째로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는 거는요. 요거는 이제 매장의 풍습이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생 인류와 현생 인류의 조상으로 보여지는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네, 호모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의 조상으로서 세계각지로 이동해서 각기 다른 인종, 즉 백인이라든지 황인종이라든지 흑인종이라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인종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선사시대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 요거는 아마 작년에 한국사 할 때 여러분들이 다 알았던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는 식으로 넘어갈게요. 시기는 약 1만 년 전 시기까지, 인류의 출현부터 약 1만 년 전 시기까지이고요. 도구가 그 특징인데요. 주먹도끼, 집게, 글게 같은 바로 뗀석기를 사용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생활 모습으로는 불, 그리고 수렵, 채집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거주하거나 막집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술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벽화나 조각상 또는 다산, 풍요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산, 풍요 이런 것들을 기원했다라는 거 키워드로 정리할게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석기 같은 경우에는 약 1만 년 전 이후 기후가 온화해지면서 동식물의 분포나 생태계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도구로서는 뗀석기를 넘어서 반석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돌을 갈아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토기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요. 옷을 만들기 위한 뼈바늘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량을 생산하는 농경과 목축을 시작을 했고요. 주로 바닷가나 강가에 움집을 만들어서 생활했다. 그리고 특히 정착 생활을 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신앙 같은 경우에는 애니미즘, 동물 숭배 또는 거석, 큰 돌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청동기로 넘어가면서 문명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 우리 교과서상에는 4대 문명이라고 해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계에서는 이게 꼭 4대 문명으로만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명들도 다양하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문명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큰 강 유역에서 농업을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사유재산이 생기면, 사유재산이라는 건 남는 거를 의미합니다. 남는 재산, 잉여 재산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아까 청동기라고 얘기했죠?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강탈하거나 전쟁을 통해서 뺏어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계급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서 바로 역사 시대로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미리 한번 살펴보면, 살짝 확대를 해서 한번 보면은 이집트 문명의 나일강,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혹은 유프라테스 강, 요 강이 두 개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인도 문명의 인더스강, 그 다음에 중국 문명의 황허강, 이 큰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문명이 크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문명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문명.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수메르인들의 도시 국가이고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성립이 되어 있고, 이들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약간 피라미드 형식의 신전을 건축해서 하고요. 그리고 요 주변, 이 강 사이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냐, 평지입니다. 평지다 보니까 특징이 침입 또는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죽어서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을 중시하는 그런 내세,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쐐기 문자를 사용해서 이제 역사를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플러스로 해서 60진법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태음력이라는 달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때 전성기를 이룩했고요. 이 함무라비가 바로 이 법전을 만들었는데, 이 법전의 특징이 무엇이냐?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약간의 보복적인 성격,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이집트 문명이고요. 이집트 문명은 무슨 강이라고 했죠? 이집트 문명은 바로 나일강 유역에서 통일 왕국을 성립을 합니다. 이 나일강의 특징은 약간 사막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폐쇄적인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입이 여기 이 메소포타미아에 좀 비교해서는 침입이나 전쟁이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에 통일된 왕조가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를 운영하는 것은 바로 이 파라오가 신이 곧 왕이 곧 신이라는 의미의 파라오가 신권 정치를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사후 세계를 신봉하게 됩니다. 약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잘 살펴보시고, 미라 그리고 사자의 서 같은 이 죽은 자에 대한 책을 만들기도 하고요. 무덤인 피라미드도 건설을 합니다. 상형 문자, 여기 쐐기 문자랑은 다르게 상형 문자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관계 농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함에 따라서 농업과 관련된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십진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양력을 활용하기도 했다라는 게 이집트 문명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인도 문명으로 넘어갈게요. 인도 문명은 무슨 강? 바로 인더스 강입니다. 인더스 강에 하라파나 모헨조다로 같은 계획도시를 건설해서 활용을 했고요. 교과서에 보면 굉장히 계획도시로서 잘 발전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10세기 무렵 안팎의 아리아인이라는
새로운 인종이 이동을 하면서 이들이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이 인더스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복을 했으니까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을 좀 지배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만든 것이 바로 인도의 대표적인 카스트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신분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스트제를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브라만교라는 종교를 만들었고, 이걸 바탕으로 카스트제를 종교 규범화시켜서 쭉 엄격한 신분제도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문명 같은 경우에는 황허강 유역으로 도시국가가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상, 주, 이 두 나라가 있겠습니다. 상 같은 경우에는 이 갑골 문자를 사용해서 신권 정치를 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주 같은 경우에는 천명 사상을 토대로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천명이라고 얘기하면 하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왕이 됐고, 그래서 난 너희들을 지배한다 라는 것을 명문화 또는 이거를 좀 당연시 하게 되는 것을 이 천명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을 기준으로 혈연 간의 관계에 따라서 봉건제를 실시합니다. 요거는 특징이 혈연 관계에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럽 하면 다른 봉건제가 또 나올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지중해 무역, 유럽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국가들을 세 개 정도 살펴볼 건데, 하나는 히타이트, 그 다음 페니키아, 헤브라이, 요 세 개가 있습니다. 히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철제 무기와 전차를 활용해서 이 철기 문화를 서아시아에 전파했다는 특징을 갖고요. 페니키아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제 알파벳이라는 문자를 사용했다. 알파벳의 기원이 된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표음 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헤브라이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 이게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성립에 큰 영향을 주는 유대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세 개의 국가들이 또 유럽 세계 또는 서아시아 세계에 전파되어서 영향력을 끼친 국가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게 문명과 아메리카 문명을 살펴볼 건데, 에게 문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유럽에서 그리스부터 시작하는 유럽 문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메리카 문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마야, 잉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게 문명부터 살펴보면은요, 기원전 3000년경부터 크레타 섬에서 강력한 왕권과 해상 무역을 바탕으로 발전을 했고요. 크노소스 궁전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케네 문명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본토에서 남한 미케네인이 에게해를 지역을 장악을 하고, 이런 전사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 그리스 또는 유럽 세계의 문명으로서 발전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메리카 문명 같은 경우에 마야 문명은 이제 수학이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신전을 건설해서 문명을 이어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메카 문명 같은 경우에는 이 피라미드와 거대한 조각상 같은 걸 제작을 하면서 문명 세계를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페이지는 아마 오늘 배운 내용을 한 장에 압축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포인트 레슨 같은 경우 오늘 배운 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인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랄피테쿠스,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등등,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고고학 분야와 관련된 걸 보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사 시대로서 구석기와 신석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석기는 뗀석기의 특징, 간석기의 특징, 이동생활의 특징, 정착생활의 특징 등등등등, 아마 이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문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강이 중요하고 농업이 중요하고, 이 농업을 바탕으로
정복, 그 다음에 계급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서 국가가 만들어지더라 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 각각의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중국 문명, 그리고 기타 등등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에게 문명의 크레타, 미케네 문명, 아메리카 문명의 마야, 올메카 문명 등 여러 가지 문명의 각각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각각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장을 정리하시면서 요 차시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 스텝 3에 보면은 여러분들 질문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는, 과연 정치가 안정될수록 종교의 권위가 올라가는지 또는 낮아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는데, 일단 우리가 4대 문명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 4대 문명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 올라가는지 낮아지는지 결정하시고 그 근거를 찾아서 추론해 보시는 걸 여러분들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텝 3 정리해 보시고 팀원들과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각각의 지역별로 나와 있는 역사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미리 여기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는데, 본 자료는 학교 수업을 위하여 세계사 이종 교과서에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만든 거고요. 학습 외에 목적으로 이용될 시에는 이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까 영상은 영상으로만 여러분들 보시면서 수업 내용을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